네, 자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 LG U+S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입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마켓포인트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 EU가 통합은행감독기구 체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짚고요. 주말에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막한다고 하죠.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국내 시장은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TV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피고요.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김동공 대리와 함께 중국 내 미국 유럽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내년에는 연기금이 주식과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분석도 하고요. 전일 2000포인트 돌파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1990선마저 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재현 차장과 함께 우울장 전략 세워봅니다. 네, 마켓포인트 오늘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곽상준 부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유로존의 대형 은행들에 대한 통합 감독 체제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ECB가 유로존 은행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받게 된 셈인데요. 자, 유로존의 은행 동맹 구축이 단일 통화 유로존 출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 경제 통합 프로젝트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꽤나 클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그 내용들을 합의한 내용들을 보면 은행의 자산 규모가 300억 유로 이상, 즉 한국 돈으로 따져보면 약 한 4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규모 이상 되는 은행에 대해서 ECB가 단일 감독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중앙은행이 ECB가 되고 각국의 은행들은 거기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ECB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에 대한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게 언제든지 자금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제 감독을 한다는 게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거나 투자자들 입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큰 중앙은행의 감독을 유럽의 은행들이 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서 어떤 디폴트에 대한 그 리스크는 상당히 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012년 사실 유동성 장세의 그런 흐름들이 못 오게 된 결정타는 유럽 위기가 제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측면에 있어서 유럽 은행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가장 컸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ECB 감독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리스크가 한 단계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심리를 이끌어내느냐,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를 좀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은 최소한 유럽에서의 위기감이 2012년보다는 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첫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5일에서 16일간 열릴 예정인데요. 내년 중국의 거시경제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시장의 방향성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지금 이미 조금 언급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진핑 정부는 향후 성장 동력을 그 도시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언급된 이후에 한국의 그 철강업체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나왔던 내용들을 얼마나 구체화시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제시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7.5% 정도의 GDP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런 정도라면 붐업이 될 정도의 강력한 것은 아니나 그냥 일정 수준의 성장의 성장의 발판과 흐름은 지속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선별적으로 수혜를 입는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08년도에 중국이 엄청나게 유동성을 쏟아부으면서 경기 확장 정책을 폈던 것과는 좀 다르고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소위 일정 수준의 긍정성은 있으나 그것이 주변 시장을 붐업시킬 정도로 강하게 임팩트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00포인트 돌파했던 증시가 다시금 하락했습니다. 우상향 기조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엔 대선도 있고요. 살필 변수가 많은데 체크 포인트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면 나쁜 장 아닙니다. 어제 종가에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되어서 파생 시장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수 유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기관의 한 축은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약 10포인트 정도는 당연히 되돌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이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한다면 적어도 15포인트 이상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감안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 보면 지금 한 13포인트 정도 하락은 그다지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은 그동안에 외국인들 수급이 11거래일 이상, 12거래일 순매수를 연속으로 이어졌다는 데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외국인들이 이런 매수가 계속되는 거는 원화 강세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있었다는 것은 앞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의 도시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거래 대금의 증가 이후에 외국인들이 확연하게 그동안에 회피했던 위험 자산인 주식 쪽으로 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12월 달에서의 성과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이상 나쁘지 않고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는 게 성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는 이슈가 많습니다. 일본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추세가 이어져서 자민당이 일당이 될 경우엔 추가적인 양적 완화로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대선도 일정 수준 발목 잡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가 됐던 재정절벽 이슈는 올해 안에 끝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초에 한국 시장에는 좀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은 1960을 돌파하면서부터 상당히 양호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조정이 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정도로 다음 주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대응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준 부장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황센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2000선을 회복했던 것과 달리 1980선까지 밀려나며 장출발했습니다. 최근 상승 기조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또다시 난항을 겪으면서 지수에 하락 압력을 부추기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8%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198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기관 역시 42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에 하락 압력을 부추기는 모습이고요. 현재 개인 쪽에서는 622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세로 장출발한 코스닥 지수 상승 반전했습니다. 장 초반 490선에 다시 올라선 모습인데요. 현재는 0.31%의 오름세 보이면서 49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현재 94억 원, 외국인이 58억 원의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현재 134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던 환율 오늘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또다시 난항을 겪으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50전 오르면서 1074만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1.24%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19,000원씩 하락하면서 151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역시 0.17%, 기아차 0.81%의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74%, 신한지주가 0.39%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강보합권, 현대중공업은 1.51%의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22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0.87%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9,0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2%대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는 반면 파라다이스는 2%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면서 현재 17,1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와 다음은 1% 내외의 하락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은 약 보합권, 포스코 ICT는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GS 홈쇼핑이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주당 2,7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M이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41,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동양증권이 1.72%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4,005원에, 대우증권 역시 약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정치 테마주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전이 박근혜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문재인 테마주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지지율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들제약이 9%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1,140원에, 우리들생명과학 역시 8%에 가까운 급등세 포착되고 있고요. 바른손과 유성 TNS 역시 6%대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박근혜 테마주는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비트컴퓨터가 2%대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신우와 서한이 3%대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와 네오이즈 인터넷 간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두 주가 모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오이즈 게임즈가 3.41%의 하락세 보이면서 24,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네오이즈 인터넷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인데요. 7%대의 급락세 보이면서 현재 12,3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일건설이 90% 감자 결정에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키워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주당 155원씩 밀려 현재 8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X페노션이 4일째 급등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STX가 STX페노션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오름세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7.64%의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주당 305원씩 올라 4,295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약품이 테바사와의 합작 설립이 정식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대의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29,35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넷이 대규모 계약 공급 소식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 우리넷은 한국철도 도시공단과 11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재료를 밝혔는데요. 이 같은 영향으로 오늘 우리넷 주가 9%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3,3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또 수급 상황은 어떠한지 정리 부탁드리죠. 네, 어제 커드러프 일징데이 일단은 정말 몇 년 만에 찾아오는 동시 만기를 좀 아마 파생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만기 이후에 지수가 14포인트 빠지는데 거의 예견대로입니다. 왜냐면은 어제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이 차익 매수가 결국 B타입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엔 이 얘기는 이따 좀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증권 쪽, 기관 쪽 그리고 개인들 어제 완전히 좀 작살이 났습니다. 속된 말로 외국인들이 작정을 하고 동시 만기 때 265콜 이외를 결제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B차익으로 결국엔 어제 차익과 함께 9천억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사실 아침에 프로그램 물량이 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면 3월
선물 오늘부터 시장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코스피 200이 너무 많이 어제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백어데이션 어제 1.5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격차를 좀 줄이긴 하면서 지수가 빼긴 했지만 프로그램이 의외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차익 쪽이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지금 월물 초인데도 지금 프로그램 차익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비차익으로 400억 정도 빠지고 있는 건 외국인 물량입니다. 어제 동시만기 때 윗방향을 보고 옵션 쪽에서 어쨌든 질렀던 물량이 오늘 매도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 차익 쪽이 국가 차익 쪽에서 들어오는 게 참 저도 일단 해석은 좀 안 되고 있는 의아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어쨌든 만기 영향 이후에 일단 지수는 좀 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수급 동향이 그렇게 나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외국인이 194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484억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688억. 개인이 어제 물량을 많이 던졌고 최근에 올라오면서 계속 물량을 던지다가 오늘 만기 이후에 지수가 당연히 좀 갭락을 하는 자리에서 700억 정도 사고 있는 모습도 조금 의아스럽다. 오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483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상당히 좀 우려시했는데 다행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다음 주가 이제 거의 거래소가 폐장이 되면서 배당락이죠. 사실 26일 날 이제 거래를 이제 하면은 27일이 배당락이고 28일이 폐장인데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배당 이후에 코스피보단 또 코스닥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렇게 되면 다행히 좀 살아나는 모습,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이 오늘 들어오고 개인이 또 파는 모습은 어쨌든 480선 정도에 대한 지지 여부를 계속 좀 지키려고 상당히 좀 애를 안간힘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은 오늘 외국인이 1,600개억을 사면서 조금 그래도 방어하는 모습인데 오늘 코스피 대비 선물이 많이 안 내리는 이유는 배당에 대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의 선물 포인트보다 한 지금 거의 0.7포인트 정도 더 낮은 모습인데 이 모습은 배당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이 될 거고요. 근데 월물 초부터 하여튼 백어데이션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조금 시장의 어떤 프로그램 매물 압박, 오늘은 아까 의아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프로그램 물량을 깨쏟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는 과연 어떤 것들일지요? 네, 외국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제 경고했다. 우리는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메이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265 콜이 미결이 누적적으로 56,000개. 증권이 결국 기관의 증권이나 투신 쪽에서 매도를 깐 거였는데 그거를 깡통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동시효과에 비차익으로 많이 매수하면서 아마 시초부터 현대차랑 그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려고 대거 매수세가 외국인이 몰린 게 결국 시장이 어제 그런 동시만기 때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의 투신의 역할이 중요하다 했는데 투신이 매도를 하다가 결국 종가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더 받치는 모습, 더 끌어올리면서 2,000포인트를 순식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외국인들 이런 컷오프 위증돼 있는 옵션 만길 때 기간도 당해내지 못하는 거를 어제 절실히 보여줬고요. 오늘 그 표현을 좀 쓰고자 합니다. 오늘은 만기일 이후이기 때문에 거래도 좀 한산하고요. 사실 뭐 어떤 주체 세력의 어떤 방향은 사실 거의 별로 보이지 않는 날이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만기 이후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개인은요 12월물 깡통을 찾고 현물 시장은 벌써 2,000원 넘어가는데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면서도 오늘 현물을 조심스럽게 지수가 또 10포인트 정도 빠지니까 담고 있는 모습인데 오후 들어서 재팔지 더 사게 될지는 개인이 또 여기서 계속 사게 되면 단기 상투를 만들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개인 수급도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 어제 외국인들한테 역시 당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사야 되나 고민하면서도 역시 못 사는 모습. 그리고 연기금이요. 어쨌든 이제 제가 대선을 앞두고 연기금이 계속 지속 매수를 할 수 있을까? 대선이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이 어제도 안 들어왔고요. 그제도 매도였고 오늘도 매도입니다. 대선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거래일수로 치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빼면은 연기금이 지속 매수를 이제 안 하게 되고 내년도 초에도 만약에 차익 실현을 내뱉고 배당에 대해서 그 권리가 끝나게 돼서 매도하게 된다면 그동안 지수를 받쳤던 그 역할을 못 해내기 때문에 연기금의 역할도 같이 좀 중요시 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 어떻게 대응을 해보죠? 네, 일단은 동시만기 얘기는 앞서 드린
거의 몇 년 만에 오는 그 쿼드러플 위층데이 그 12월을 보면 11월 16일 이후에 한 번도 하방을 거의 주지 않고 계속 야금야금 올리면서 삼성전자만 올리면서 지수를 결국 세팅한 외국인의 논하는 장이었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도 당했고 개인은 당했고 기관이 좀 더 크게 당했던 정말 예측을 불허했던 만기가 아니었나. 일단 좀 과거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밤사이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요.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주간 기자회견을 또 오바마가 오늘 오전 7시에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비밀리에 또 붙여진 것 같습니다. 재정저변 얘기인데요. 결국에 이것이 크리스마스 전에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주말 전에는 어쨌든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주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그 내용이 다음 주 증시를 또다시 만기 이후에 흔들 만한 거는 이제 재정절벽 이슈 하나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은 그리스도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하기로 승인이 났고요. 유로존 연합도 지금 거의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시장에서 사라졌다. 근데 영국의 신용등급을 이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런 S&P에서 전망이 또 아침에 뉴스가 흘러났는데 그게 전망이 하향이 된 거랑 신용등급이 강등된 거랑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재정자별 이슈 하나만 외부 변수로는 봤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환율.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발 유동성이 월 거의 90조죠. 100조 가까이 되는 그 물량이 그 금액이 어디로 갈 것이냐인데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가 19개월 만에 최고 증시를 뚫고 올라가는 것도 어쨌든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를 방증하고 있고요. 일본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 증시가 어제 셌었던 이유도 미국에 이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보여줬기 때문인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다음 주죠. 일본도 그 역시 총선이 있는데 자민당이 압승을 해서 정말 실행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고요. 저성장 시대입니다. OECD고 지금 IMF고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고요. 국내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 3% 이상 이렇게 하는 이제 보는 것도 사실 상당히 우려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서 유동성이 밀려 들어오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외국인의 유동성이죠. 결국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좀 두리뭉술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지 않으면 환율이 얼마나 가속화가 되는지 절상이 이걸 같이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환율이 만약에 내년 1분기에 1,000원이 꺾인다. 수출 제조업은 분명히 타격이 있는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걸 무시하고 유동성의 힘으로 밀어붙이지만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은 어떤 환율에 대한 절상 압력 때문에 어떤 선진국의 증시 상승가는 개별적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말은 뭐냐면요. 한국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매력적인 시장은 분명하지만 원화 강세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2,000선 위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올바르냐 아니면은 틀리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예측보다는 어쨌든 방향을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년도 주식시장 잠깐 얘기하자면요. 저는 전차군단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버텼던 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내년 1분기 초에 예상 실적 나올 때까지는 기대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환율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만약에 주식시장이 일어난다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일어나겠지만 옛날처럼 차하정일 때 하정일처럼 그렇게 급등을 하고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펀더멘탈 기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은 상당히 그 시장이 세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엔 펀더멘탈이 약한 시장은 짧게 먹고 그 빠지는 전략이 어쨌든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좀 중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짧게 치는 그런 결국 쇼게임의 전략이 가장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짧게 좀 치고 나가야 될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자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가 제시했습니다. 네, 지수 조정 시에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 재정 절벽으로 인한 상승폭의 소폭 반납, 장중 변동성 예상 경계, 주식 비중의 축소, 관망 전략, 선별적인 종목의 접근, 지수 조정 예상했고요. 네, 관심 업종으로는 중국 내수주와 자동차 업종, IT 관련주, 태블릿 PC 관련주, IT 부품주를 각각 말했습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짚어주십시오. 예,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전날 만기일에 대한 영향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와 일단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2,000포인트에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유동성의 힘이 좀 강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런 불안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해소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악재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일단 기대감이 좀 부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면서 일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1987포인트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수의 조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상방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좀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선별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 지수 조정 예상, 그리고 관심 업종 IT 부품주를 말씀하셨죠? 네. 지금 선별적으로 좀 종목을 접근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거래소 시장이 좀 많이 오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연말 시장에서 연초 시장으로 좀 넘어갈 때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매기가 상당히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반면에 거래소 시장 쪽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종목군들 위주의 반등권역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고, 주도 섹터인 자동차 쪽과 그다음에 IT 쪽 섹터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소가 조정을 받을 구간들을 이용을 해서 코스닥 종목군들이 접근을 하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심 업종으로는 IT 부품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IT 쪽 섹터는 4분기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른 종목군들 다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밀리더라도 회복 속도는 빠르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 있고요. 최근 금일 같은 경우는 장비 쪽이 좀 강한 탄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려있던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그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디를 보십니까? 예, 오늘은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오피스 마켓시어 1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인프라웨어가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을 IT 핸드폰에다가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점유율을 좀 40% 정도의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조업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최근에는 70% 수준으로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이 두 부분으로 좀 나뉘었었는데요. 올해와 내년 들어서면서 중국 기업 화웨이라든가 HTC 등의 확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프라웨어가 최근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2013년도부터는 큰 폭의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진출로 인해서 성장세는 그만큼 배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필기인식과 음성인식 기능이 좀 추가되면서 경쟁력이 좀 한층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회사가 인프라웨어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폴라리스 스마트폰 스위트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보급형에 대한 스마트폰을 위해서 개발된 플랫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만의 1위 업체가 지금 현재 인프라웨어의 플랫폼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제조사를 좀 만나고 있는 접촉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자회사와 그다음에 본 기업 자체가 일단 외형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이모아라는 기업 자회사와 인프라웨어 게임즈가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인프라웨어 게임즈하고 조이모아가 그 합병을 했던 부분들은 보게 되면 인프라웨어 게임즈가 현재 이 세피라라는 그 게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조이모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그 영업력인 측면에서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피라가 11월 달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티스토어에서 출시 5일 만에 다운로드 수 1위를 좀 기록하면서 최근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프라웨어가 현재 강부하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170원 부근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11월 달에 하락을 했던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라면 그 오피스 부분들에서 납품업체가 좀 변경이 될 것이다 이런 루머가 터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루머는 루머로 끝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000원에서 8,900원 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200원이 이탈되면 손절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정보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보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완화되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 또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은 추세적으로 둔화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진입 문턱은 강화되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상장 특례 업종 확대가 추진됩니다. 글로벌 우량 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시켜 신규 상장 기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큰손 연기금과 공제회가 오는 2013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반토막이나 최소한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중국 경기 지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은 추세적으로 둔화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중국은 9월 이후에 경기 지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출 지표는 아직도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을 계속 탈피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직접 투자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여태까지 2000년도 이후로 외국인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요. 거기서 물건을 생산해서 다시 자기가 지었던 나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중국은 2000년대 이후에 수출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은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높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생산 비용이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런 직접 투자가 줄면서 지금 수출이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이제는 중국이 어떤 수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어떤 매력도는 낮아졌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외국인들의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어떤 직접 투자를 살펴봐도 제조업보다는 이제 부동산이나 도소매업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투자의 51% 정도가 서비스업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이제 추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서비스업을 중국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이제는 중국을 이제 세계 공장으로 만들어서 세계 공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수요에 자기네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의류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국 시장의 어떤 내수 시장이 활발히 열린다면 이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특이하게 현재까지도 신용카드 사용량이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카드를 쓴다 그러면 이제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신용카드의 어떤 사용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관련주들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닥의 상장 특례 업종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렵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거래소 시장을 좀 고쳐보자 이런 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그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밑에 이제 있는 벤처 기업들도 그 자본 시장에 진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코넥스라는 시장을 원래는 그 기관 투자가들한테만 열려 있던 시장인데 이것을 1억 원 이상의 개인 투자가들에게 또 열자 이런 그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코넥스라는 것은 이제 중소 벤처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을 여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개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가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막아놨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을 이제 개인들에게도 좀 오픈하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거는 그 시장별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이런 것을 이제 강화하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차별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 시장은 그 대형 기업, 중형 기업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우량 기업들이 상장하는 회사로,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우량 혁신 중소기업의, 그리고 코넥스에서는 이제 중소 벤처 기업이 직접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바꾸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자 이런 안이 제시됐었습니다. 네. 끝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기금의 채권 수익률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 한 해 동안 투자 다변화에 집중한다라고 하죠. 예, 그 채권 시장에 계속 그 연기금이나 공제회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서는 채권이 좋았는데 최근에 저금리 상황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이제 개선될 확률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연기금이나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 비율이 이제 한 60%가 넘어섰었는데요. 이런 비중들을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 이제 현실에 직면한 겁니다. 이제 채권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인데요. 채권 수익률이 이제 3%대에 머물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기금이 이제 고갈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나 공제회에서는 주식 투자나 이제 대체 투자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31% 운용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 부동산 같은 이제 대체 투자에서는 9.65%의 수익률을 올렸고 채권에서는 5.6% 그리고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제회 같은 경우에도 채권 가지고는 그 수익률이 못 맞추다 보니까 그 중소형 어떤 수익성 부동산 투자, 오피스 그리고 사무용 빌딩 이런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사학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4%인 대체 투자를 20%까지 장기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기금이 과연 이렇게 그 채권이 아닌 이렇게 약간 위험하다는 투자에 계속 나서야 되냐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지금 채권 금리 가지고는 어차피 그 고정된 안정된 시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고정금리를 금리를 받는다는 어떤 의미의 채권보다는 채권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그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글로벌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면 아시아 국부펀드들은 지금 현금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노르웨이 같은 이제 세계 2위의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서 이런 투자들이 이제 최근 이제 외국인 투자의 어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 증시는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1%에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결국 2050선에서의 지지 이후 오늘 같은 경우 주말에 있을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앞둔 관망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39% 상승한 2069.54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2050과 2100의 박스권 기조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사회보장기금에서는 2013년도 A주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A 증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투자 기회를 노리되 신중을 기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끌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재정부에서는 70억 위안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태양광 업종들이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의 ADR로 상장되어 있는 주요 태양광 업종들 최근 분식회계 및 반덤핑으로 인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안이 증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가전 판매는 3분기 만에 3분기 내 회복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가전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 증시 움직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박스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소식 정리해드린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부터 먼저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전형적인 금요일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대부분의 종목들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승폭에 비한다면 하락폭이 크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삼성물산, DS건설 등이 양호합니다. 역시나 건설주 이번 낙폭과대 반등장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약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Q4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증시를 선매수하였고 실질적인 발표가 있자 단기 자금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에 뉴스까지 다 발표된 상황이라 오늘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바라기에는 욕심이 좀 과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 소외주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2주 동안 낙폭 과대주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업한 기대감이 좀 더 나았었던 화학수가 가장 크게 올라왔고요. 두 번째로 조선주, 증권주의 반등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못 올라왔던 낙폭 과대주에는 태양광과 건설주가 있습니다. 물론 업황으로 본다면은 다 안 좋은 가운데 더욱 안 좋은 업종들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그전보다 확대되었던 점에서 이제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왔던 상승폭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현재가에서 15% 이상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반등에 따른 상승을 노리는 부분인지라 적절한 비중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너무 수익을 보시겠다고 많은 비중을 치르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얼마 안 남긴 상황, 시전은 그전보다 훨씬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불확실성들이 대부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자신 있게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으로서 수익을 보기에 좋은 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주들은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요, 고점 대비 15에서 20%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낙폭가들도 역시 저점에서 20%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결국 위와 아래의 밴드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격적인 반등보다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쭉 치고 가는, 지속적으로 쭉 치고 가는 종목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의 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투자가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 수익을 보기에 좋은 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자 5장 관심 종목은요?
예, 휴비츠를 선정을 했습니다. 휴비츠 제가 그동안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차익 실현하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를 하면서 일정 부분 좀 하락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실적주들 일정 부분의 하락을 겪은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휴비츠 아직 상승 발동이 걸리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정도라면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휴비츠 실적을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5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을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하회하는 실적이지만 창사 이래로 한 번도 분기별 적자를 본 적이 없고요.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기업입니다. 역시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중국 시장입니다.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전부 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푼다는 점이죠. 그 가운데서 성장세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현재 5억 명에서 6억 명 정도가 시력이 나쁩니다. 그중에서 1억 명 정도만 안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눈이 나빴지만 안경을 구입할 돈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중국 지도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임금을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경 구매 열풍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안경 착용률이 전체 인구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본다면은 약 50% 정도 안경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인구 수준을 감안한다면 현재 15%의 착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안경점과 관련되어 있는 진단기기는 상당히 수요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5,100원, 15,000원 정도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800원, 손절가는 13,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휴비츠에 대해서 김재현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져 있는 휴비츠 매수가 15,100원과 목표가 18,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이 16포인트로 낙폭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줄지를 좀처럼 못하네요. 전일 너무 힘있게 상승한 게 약간 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좋아지겠죠. 자,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하락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아마도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2월 14일 금요일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